저는 미국이 두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트럼프 행정부 때 쓰여졌던 방법인데요.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연준과 IMF 등에서 강한 긴축을 말하고 있을 때 똥단지같이 무슨 금리 인하냐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영과 투자의 성과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입니다. 벌어지지 않을 일 또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면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올해만 하더라도 이 벌어지지 않을 일 또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조짐이 보였던 것들 중에서 미국은 폴 볼커처럼 금리를 강하게 올릴 것인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시진핑은 3년임에 성공할 것인가,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폐지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을 했었는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현실로 이어지면서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23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가 있었죠. 전년 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7.3%를 하회한 것으로 고점이었던 9.1%와 비교했을 때 약 20%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9월 이후에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큰 폭 하락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찍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또 한 번 그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은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연준의 계속된 고강도 긴축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에너지 가격, 메디컬 케어 서비스와 같은 부분에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비상식적으로 높아졌던 중고차 가격 등 상품 가격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국가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지표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가격입니다. 작년부터 반도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신차 공급이 늦어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기도 했었기 때문에 최근 중고차 가격의 하락은 소비 악화로 해석할 만한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비가 악화되니까 당연히 신차 가격도 하락합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모델 3와 모델 Y 구매자에게 2022년 12월에 차량을 인도받을 경우 $3,750의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고요. 한국에서도 최대 1,000만 원을 할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초 테슬라 구매자들은 약 22주를 기다려야 신차를 인도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서 대기 기간이 최소 1주에서 최대 3주를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테슬라 중국 홈페이지의 경우 구매자들에게 12월 중 배송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입차 재고 처리가 한창이라는 기사가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번 오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소비를 부추기는 내용의 보고서나 기사들이 많았었지만 그런 내용이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을 뿐인 것이지 할인이나 1+1, 1+2와 같은 행사, 그 밖에 추가 옵션 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8%,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0.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목표 경제 성장률이 2%임을 감안한다면 높지 않은 수치임은 틀림없습니다. 행여나 9.11 테러,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 코로나19와 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태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2024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 중간 선거에서 일부 패배한 바이든과 민주당이 2024년 11월 5일에 예정되어져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연임 또는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거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금리 인하가 되겠죠. 대통령 선거가 2024년 말인데 왜 2023년에 금리를 내리냐고요? 금리를 내린다고 바로 실물 경제에 옮겨 붙어서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내려야겠죠. 일반적으로 금리 정책의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뒤에 실물 경제에 반영된다고 하니 2023년에는 금리를 내려야 2024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지난 6월에 약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2%까지 잡겠다고 했어요. CPI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7.1%가 된 상태에서 아직은 한참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CPI가 아니라 코어 PC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현재 4에서 5%로 오가고 있고요. 2023년에 있을 역기조효과를 고려할 경우 그리 멀어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 물가 급등에 대한 역기조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물가가 유지만 되더라도 지표상의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미국이 두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트럼프 행정부 때 쓰여졌던 방법인데요. 목표 물가 산정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연준은 이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채택하면서 통화 정책의 틀을 바꾼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물가가 2% 이상 오르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한동안 용인하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가 트럼프 행정부 때였는데요. 연준의 의장은 지금과 같은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표나 이론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목표 물가를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높아진 물가 상승에는 증가한 일자리 수에 비해서 코로나 때 자발적으로 은퇴했던 노령 노동자,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당한 불법 체류 노동자, 백인들의 3D 노동 회피,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 값싼 노동 인력이 감소하면서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한몫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노동 인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인건비가 드라마틱하게 급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연준이 물가 목표를 현재의 2%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재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달 초 글로벌 금융사 스톤X에서는 향후 10년간 5% 물가 시대가 되고 2% 물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저렴한 노동, 상품, 자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적용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를 대비해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수혜받을 만한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놨고, 조만간 기업 해체 쇼를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빠른 속도로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거시경제와 국제정세에 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채널을 주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